지금 중동에서 터지는 미사일 보면서 다들 이란이 큰일 났네 하시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진짜 비명을 지르는 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베이징의 시진핑 주석이에요. 이상하죠? 총소리는 중동에서 나는데 왜 중국이 벌벌 떨까요? 사실 지금의 폭발은 거대한 마술쇼일 뿐입니다. 트럼프가 쏜 미사일의 진짜 관역은 이란의 군사기지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룡의 심장부를 정확히 겨누고 있거든요. 이런 국제 정세의 숨은 의도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읽고 싶으시다면 지식 한방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왜 이 전쟁이 중국의 운명을 가를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바로 짚어볼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 중동을 쥐고 흔드는 걸까요? 단순히 기름값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 달러의 위상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페트로달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기름을 사려면 반드시 미국 돈인 달러를 내야 한다는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규칙에 도전장을 내민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이란과 중국입니다. 둘이서 몰래 만나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앞으로 기름 거래할 때 달러 쓰지 말고 중국 돈 위안화로 결제하자. 어머나, 이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거의 반란이나 다름없거든요. 내 집 안방에서 내 허락도 없이 남의 집 화폐를 쓰겠다는 거니까요. 미국 입장에선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달러라는 종이, 조각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원천인데 이걸 대놓고 무시하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그냥 자기들끼리 다른 돈 좀 쓰면 안 돼?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절대 참지 못하는 영린이거든요. 만약 다른 나라들도 이란이랑 중국 보니까 달러 안 써도 잘 사네? 하고 따라하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는 종이장이 되고 미국 패권은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황이 더 심각해져요. 이란과 중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인도 같은 이른바 브릭스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만의 새로운 경제 연합을 만들자며 세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선 내 밥줄을 끊으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포착된 셈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결심한 겁니다. 중동이라는 체스판을 아예 엎어버려서 이 위안화 동맹의 연결고리를 박살내기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 중국이 해온 수상한 행동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중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금을 긁어모았거든요. 여러분, 금이 어떤 존재인가요? 나라가 망해도 전쟁이 나도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진짜 안전자산이죠. 중국이 왜 갑자기 금에 미친 걸까요? 작게는 우리 동네 금은방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 금 시장의 블랙홀처럼 모든 금을 빨아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해서 중국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만간 미국이 우리를 달러 결제망에서 쫓아내겠구나. 경제적 방공호를 미리 파놔야겠다 라고 말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동네 마트에서 당신네 집 식구들은 이제 우리 마트 포인트도 못 쓰고 카드도 못 써 라고 선언할 걸 대비해서 미리 뒷마당에 쌀이랑 금부치를 산더미처럼 쌓아둔 셈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금의 양을 보세요. 2026년 기준 공표된 것만 수천 톤인데 실제로는 그 몇 배는 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미국이 금융제재라는 핵폭탄을 투하했을 때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처절한 경제적 생존 전략인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 중동 전쟁은 갑자기 터진 돌발 사고가 아닙니다. 미국은 달러를 지키기 위해 중동을 불태우고 있고 중국은 그 불길이 자기들 집까지 번질 걸 알고 미리 금 방파제를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시선은 바다로 향합니다. 기름을 실은 배들이 지나가는 그 좁은 통로, 여기가 막히면 중국의 심장이 멎는다고 하는데요. 그 무서운 말라카 딜레마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짚어볼게요. 자,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 하나 짚어볼게요. 보통 전쟁이 나서 기름값이 널뛰면 전 세계가 다 같이 힘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요. 기름값이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며 미쳐 날뛰고 있는데 미국은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죠. 왜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날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옆 동네에 큰 불이 나서 쌀값이 폭등했다고 칩시다. 쌀을 사 먹어야만 하는 옆집 순이네는 당장 오늘 저녁 굶게 생겼죠?
그런데 뒷마당에 거대한 쌀 창고를 가진 철수네는 어떨까요? 어이쿠, 쌀값이 올랐네? 그럼 비싸게 팔아서 돈 좀 벌어볼까? 하며 오히려 신이 나겠죠. 여기서 순이네가 바로 중국이고 쌀 창고 가진 철수네가 바로 미국입니다. 많은 분이 미국도 기름 많이 쓰잖아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에요. 셰일 혁명 이후로 기름을 자기들이 쓰고도 남아서 남한테 팔아먹는 나라가 됐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면 텍사스에 있는 미국 석유 회사들은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습니다. 국가 전체로 봐도 달러가 넘쳐나니 경제가 더 튼튼해지죠. 하지만 중국은 상황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사오는 1위 수입국이에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쓰는 기름의 무려 70% 이상을 밖에서 사옵니다. 그런데 그 기름값이 2배로 뛴다. 이건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모든 비용이 2배로 뛴다는 뜻이에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유가는 미국에겐 역대급 보너스지만 중국에겐 경제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트럼프가 중동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진짜 이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중국의 제조 경쟁력을 그냥 앉아서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도 다른 데서 기름 사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바로 전 세계 기름이 다니는 목구멍을 미국이 꽉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숨막히는 이야기는 바로 다음 장 말라카 딜레마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자, 그럼 기름값이 비싼 것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름을 비싸게라도 사올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예 배가 못 들어오게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동에서 기름을 가득 실은 거대한 배들이 중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말라카 해협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유의 무려 80%가 이 좁은 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이 좁은 길목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 해군이 24시간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골목길 입구에 무서운 덩치 형님이 딱 버티고 서서 야, 너 오늘부터 통행 금지야 라고 하는 셈이죠. 미국이 중동 전쟁을 빌미로 테러 위험이 있으니 해상 검문 좀 하겠다 라며 이 길을 살짝만 쪼아도 중국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경제가 질식해버립니다. 중국 입장에선 이게 바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말라카 딜레마예요. 아무리 군사력을 키우고 돈을 쏟아부어도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미국이 틀어쥐고 있으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의 전원 스위치는 결국 미국의 손가락 끝에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에이, 설마 진짜로 길을 막겠어? 맞아요. 당장 막지는 않더라도 내가 언제든 너희 밥줄을 끊을 수 있다 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중국엔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노리는 게 단지 기름뿐일까요? 아니요.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즉 AI 시대의 패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딜 가나 AI 이야기뿐이죠. 그런데 이 똑똑한 AI를 돌리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엄청난 양의 전기입니다.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시키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이 필요해요. 2026년 현재 AI 경쟁의 핵심은 누가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싸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했던 이야기랑 연결해 볼까요? 전기를 만들려면 결국 에너지, 즉 기름과 가스가 필요하죠. 미국이 중동을 쥐고 흔들어서 에너지 가격을 통제한다는 건 결국 중국의 AI 산업이 자라지 못하게 뿌리부터 말려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 AI 공부하고 싶어. 근데 우리 집 전기가 비싸서 불 못 켜주겠는데?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중국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에너지가 없으면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중동이라는 에너지 창고를 장악하는 자가 결국 21 세기 AI 시대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이제 이 거대한 체스판의 마지막 조각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 끝에 날아올 진짜 청구서는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향할까요? 우리 한국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투자 전략과 생존법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동쪽으로 돌려볼까요?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전 세계의 눈과 귀가 그곳에 쏠려 있을 때
가장 입꼬리를 올리며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죠. 여러분, 성동격서라는 말 아시죠?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을 친다는 뜻인데요. 2026년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미국이 중동이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시진핑은 지금이 바로 대만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26년 들어 대만 해협의 긴장감은 역대 최고조입니다. 중국 군부 내부에선 이미 통일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날 선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죠.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알기에 중동의 불길은 대만에게는 곧 폭풍전야의 신호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까지 흔들린다면 이건 단순히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멈추고 우리 서해 바다까지 긴장감이 흐르는 그야말로 글로벌 대혼란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안보 영수증이죠. 트럼프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동맹은 공짜가 아니다, 비즈니스다 라고요. 실제로 2026년 들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미국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니 한국 너희도 돈 더 내라는 논리죠. 결국 이 전쟁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더 비싼 기름값과 더 무거운 안보 비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현금만 들고 있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요. 스마트 머니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오르는 방산주와 에너지 기업은 기본이고요. 2026년 검은 화요일처럼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오히려 가치가 빛나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금이나 원자재 인프라 쪽으로 자산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중동의 총성은 중국을 말려 죽이려는 미국의 전략이자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나비 효과는 결국 대만 해협을 지나 우리 집 안방의 방위비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죠. 앞으로 국제 뉴스를 볼 때 단순히 누가 이겼나만 보지 마세요. 그 미사일이 내 지갑에 어떤 구멍을 낼지,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울 진짜 자산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혼란은 누구에게는 위기지만 준비된 사람에겐 거대한 부의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지식 한 방이 선물해드린 이 통찰력 렌즈 그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자산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한 방이었습니다.